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3 9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마도 문제가 좀 어려워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얼굴빛이 좀 안 좋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적응해서 남은 시간 준비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다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여전히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쉬운 한국사를 지향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사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잠깐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해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어쩌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자, 저는 이제 한국사 한번 해설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출제 경향 및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전체 난이도는요. 역시 쉬웠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살짝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를요 상, 중, 하로 한번 나눴을 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어요.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거의 18문항, 19문항 정도 나오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7문항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난이도 하는 13문항. 그러니까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7문항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 물론 답은 풀려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면요 답은 풀리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여러분들 학평시험과는 좀 다르게, 차원이 좀 다르게 사료를 좀 읽어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역시 평가원 문제들. 저는 참 이번 그 평가원 그 문제를 보면서 참 출제위원들께서 문제 참 잘 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문제를 이렇게 퀄리티 있게, 이렇게 좀 고품격으로 문제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출제를 봐서 압니다. 제가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참 이 결론은 쉽게 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하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문제를 내려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9월 모평에 들어가신 그 출제위원들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정성 담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쩌면 그래서 작년 수능과는 비슷했지만 살짝 좀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좀 어려운 느낌도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일단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쉬운 한국사 수능에 부합했습니다. 단원별 출제 비중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선사시대에서 지금 한 문항 나왔고요. 고대에서 2문항, 고려시대 3문항, 조선시대 4문항 나왔습니다. 개항기에서는 3문항, 일제강점기에서는 4문항, 그리고 현대에서는 3문항 나왔습니다. 개항기, 일제강점기는요 4문항, 3문항 또는 3문항, 4문항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대사는 3문항 고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이 10문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전근대 파트예요. 이 전근대 파트를 보시면 지금 고대에서 2문항이 나왔고요. 지금 조선시대에서 4문항이 나왔죠. 원래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고대에서 3문항, 고려에서 3문항, 조선에서 3문항 이렇게 균등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6월 모평 제가 분석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모평에서 고대에서 2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4문항 즉 고대의 한 문항을 조선으로 지금 배분하고 있다. 이게 9월 달에도 반복되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수능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고대에서 2문항 낼 거고 조선시대에서 4문항 낼 거다.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 그러면 수능도 그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평 해설은 여러분들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범위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양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고대, 중세 그리고 조선 이게 세 문항 배분하기는 너무 부족했다는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의 내문항으로 지금 배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조선시대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9월 이 모의평가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의를 할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수능 개념, 그 강의 노트, 그 교재에서 어디에 답지가 나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네,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20강만 개념만 딱 공부하시면 수능에서 1등급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증명해 드리고 있죠. 자, 이번도 한번 제가 9월 모평도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요. 네, 여러분들 그 개념 강의 노트에 보시면 바로 이 판서에 이렇게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나왔죠. 예, 신석기 시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간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배우셨어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정착 생활과 농경 시작했답니다. 어느 시대인가요? 신석기 시대라고 배우셨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대요. 어느 시대인가요? 비파형 동검의 제작은 청동기죠. 영고, 부영고, 이건 이제 철기 시대, 특히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도전, 중국과의 교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를 하고 있다는 근거. 명도전과 붓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철기시대입니다.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역시 철제 무기니까 철기시대가 되겠죠. 갈돌과 갈팔 등 간석기 나왔죠. 앞에 여러분들 바로 간석기라는 내용을 배우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신석기 시대 5번 답 고르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문화 파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있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백제의 어떤 그 문화 유산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석촌동 돌무지 무덤도 있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고요. 무령 왕릉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배우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지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또 무령 왕릉 아까 이제 정치 파트에서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나라다? 백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무령왕, 백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백제가 아니라 신라입니다. 그죠? 마한을 정복하였다. 네, 맞습니다. 바로 2번 마한 정복이 바로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만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마한, 진안, 변안이 있잖아요. 진안이란 나라가 이제 신라 쪽으로 가는 것이고 변안이란 나라가 가야 쪽으로 가는 것이고 마한이란 나라가 백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와 마한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때죠. 광개토 태왕릉비를 건립한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고려 말 그리고 조선시대 이어진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백제, 마한, 마한, 백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건 지금 여러분 발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발해는 지금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왕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왕들이 있고요. 또 문왕 때는 또 신라로 가는 길이죠. 그 신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신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교류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조영이 세운 국가랍니다. 아까 대조영이 세운 국가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발해. 우리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해에 뭐 여기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어떤 주제가 들어가면 적당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와 대몽항쟁, 이거는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우린 지금 발해를 찾아야 되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광해군과 중립외교, 이건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병란도와 국제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 병자호란과 북벌운동의 추진,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죠. 신라도 나왔잖아요. 네, 우리 아까 배웠죠? 신라도. 발해, 대조영과 신라도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배운 내용들은 이렇게 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지금 이 원간섭기에 있었던 여러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뭐 쌍성총관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개혁한 왕이 지금 공민왕이었습니다.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했고, 뭐 전민변정도감, 신돈을 통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양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자, 배운 상태에서 9월 모평 문제 한번 4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명령을 내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쌍성 총관부 지역을 탈환하라라는 명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쌍성 총관부 수복은 어느 왕이다? 공민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공민왕이 무엇을 했느냐, 이걸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자, 갑니다.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어느 왕인가요? 세종입니다. 경국 대전을 편찬하였다. 편찬이 시작된 것은 세조, 완성은 성종.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고구려 때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고려 전기, 거란족 침입을 막아내고 나서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이죠. 지금 이 공민왕이 활동한 시기는 고려 전기가 아니라 고려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였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반원 자주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공민왕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붕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뭐 예를 들면 탕평 정책을 시행했던 그 왕, 뭐 예를 들면 영조라든지 정조, 이런 왕들이 되겠죠. 어쨌든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고려시대를 고르는, 특히 공민왕 시대를 고르는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종의 노비안검법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죠?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안검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광종 때 안검. 그러면 광종 때 안검이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노비란 얘기잖아요. 그죠? 노비를 안검한 거예요. 그러면 노비에 대한 신분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이야기잖아요.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유향소에서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고요. 향리는 이제 중인층이거든요. 그들을 감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층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요. 귀족과 양민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 중류층, 고려의 중류층. 이들이 이제 조선의 중인층이 되겠죠. 개경에 거주하며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특히 문발 귀족들이 이에 많이 해당됩니다. 화백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화백회의는 여러분들 신라시대 귀족들의 회의 기구잖아요. 바로 진골 귀족들이 해당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골라야 될 신분계층은 바로 노비입니다. 노비이기 때문에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금나라 정벌, 고구려, 개승, 풍수지리와 불교를 이용했다는 걸 배우셨어요. 자, 이걸 배운 상태에서 이제 9월 모평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의 내용에 반영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모평은요, 평가원은요, 학평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평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단답형의 문제를 가끔 물어봅니다. 평가원 이번 9월 모평 보시면 단답형의 문제를 묻는 문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원 문항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즉 사료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평에서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료들,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낯선 사료들, 이런 사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쉬워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좀 낯설어요. 평가원 문제와 학평의 질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좀 낯선 자료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자, 뭐 도선의 비기, 뭐 개경의 이 직이죠. 직이가 쇠락한 뒤에 뭐 도읍은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가? 뭐 송악산의 지세, 직이 뭐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되는 걸까요? 바로 풍수 지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풍수 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내용인데 갑니다.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된 종교는 무엇인가요? 대종교입니다. 1번 틀렸고요. 안양에 의해 고려에 처음 소개된 종교 또는 학문은 바로 성리학이죠. 정제도에 이르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어떤 반발, 실학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 나왔던 이 정제도의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들어온 종교는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야? 풍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딱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겁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다. 그 앞에 태종 때는요. 그 앞에 태종 때는 육조 직계제였습니다. 그죠? 그 육조 직계제가 이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볼까요? 자, 미추홀지 기역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왕이 말하기를 태종 때 이걸 지금 육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이 육조로 넘어가서 의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승을 임명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니 이를 시정하라. 그러니까 태종 때 육조 직계제 시행됐는데 이거 시정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시정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 앞에서 지금 세종 때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의정부 서사제 있나요? 있잖아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배운 내용들 그대로 나옵니다. 자, 도병마사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고려시대 귀족 회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교정도감은 고려시대 때 최씨 무신정권 때 설치되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독서삼품과 이거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 마련되었던 과거제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변사를 축소 격하, 특히 이제 폐지까지 가는 어떤 그 수수는 바로 흥선대원군, 네, 바로 개항기로 들어오는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었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8번입니다. 자, 이 박납의 폐단, 정말 이 박납의 폐단이 너무 심했잖아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쌀로 내는 거예요. 1결당 12도 이렇게 쌀로 내는 제도. 원래 이 앞에 이게 지금 농민들의 그 세금의 3대 의무가 뭐예요? 전세, 공납, 역이잖아요. 공납은 여러분들 바로 물품,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 특산물을 내는 그 제도가 이 박납 때문에 굉장히 문란해졌단 말이에요. 그 문란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이나 동전으로 내게 됐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폐단 나왔어요. 박납폐단. 박납폐단 나왔습니까? 이건 무슨 제도일까? 바로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란 얘기네요. 골라볼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건 바로 흥선대원군 때 시행되었던 무슨 제도? 호포법.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죠. 뭐예요? 전식과.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특히 신문왕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토산물 대신에 쌀, 배 등을 징수하였다. 다 바로 나왔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에게 결작으로 1결당 쌀 2두를 부과했다. 결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영정법, 영정법이 아니라 균역법. 이 균역법의 재정 보완책으로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바로 영조 때 시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에 대한 설명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배운 내용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이번 9번 보겠습니다. 자, 정조가 했던 일 많이 있습니다. 규장각에서 초계문신 가르쳤죠. 장용령, 수원화성, 굉장히 많은 신해통곡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니다. 문제. 밑줄 친 이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규장각 나왔고요. 초계문신 나왔으니까 이 왕은 누구다? 바로 정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조의 업적으로 오른 거 골라보면 됩니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과정 속에서 당백전을 발행한 거잖아요. 안 맞고요. 동북구성축조는 여러분들 어이쿠, 이 동북구성축조는 고려 균관에 의해서 축조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정답이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수원 화성, 규장각 초계문신, 정조 연결된다고 이미 배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 때 시행되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요거는 고종 때 2차 갑오개혁 때 시행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정조, 수원화성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번입니다. 자, 10번에서는요. 지금 조선 후기 이 신분제의 변동에 대해서 지금 배운 내용이에요. 지금 납속과 공명첩이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점프 하면서 제가 수업 시에 설명드렸죠.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공명첩 얘기 나왔어요. 자, 이 공명첩 그 결과가 이 시기에 부유해진 상민들은 공명첩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양반의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 탐구 주제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신문제 동요 바로 나왔잖아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고려 신라네요. 공명첩 조선밖에 없잖아요.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근대 파트가 끝났어요. 어려운 문제 없었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제가 수업 시에 했던 내용, 그 수능 개념 강의 노트에 있던 내용 모두 다 100% 다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갑니다. 11번. 이제부터 이제 근현대사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들이 일으켰던 사건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우정총국 여기 이제 계기가 되었네요. 갑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어떤 사건입니다. 그죠? 자, 김옥균, 박영효, 급진계합파, 갑신일록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뭘까요? 갑신정변이잖아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훈련 도감이 설치되는 계기,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막 밀리는 과정 속에서 잠깐의 휴전기가 있었죠. 그 휴전기 때 이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된 겁니다. 오군영 개편에 신호탄을 쏘았던 사건이죠. 어쩌건 시기 안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발생한 사건은 뭔가요? 신미양요.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죠. 우정총국. 갑신정변. 우정총국.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 이거는 이제 한일 학생 간의 어떤 싸움 속에서 출발된 거죠. 일제강점기 때 1929년에 시행되었던 일어났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조청상민 수능 무역장정 체결의 원인이 된 사건은 바로 임오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난, 바로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즉 갑신정변과 관련된 선지를 고르시는 것은요. 정답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 12번입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이었죠. 물산양요운동은 일제강점기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구한 말 1907년에 전개되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자,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서상돈 등장했습니다. 앞에 지금 서상돈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협회가 주도하였다? 아이고, 독립협회는 이미 이 당시는 없습니다. 해산됐기 때문에. 청군의 진압으로 실패했다? 요거는 뭐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다면 운요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의 국채, 빚을 갚자는 그런 취지로 전개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1,300만 원 나랏빚 갚자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너무 쉬운 문제죠. 통신사가 에도 막부에 파견되는 계기. 이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시 조선과 일본 간에 다시 그 양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통신사가 다시 파견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건 국채보상운동은 바로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3번입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 왜 고종이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헤이그의 특사 파견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라고 배웠어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헤이그에 보냈네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일본은요, 바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어떻게 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했다 배웠잖아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볼까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발령은 여러분들 을미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정동행성 설치는 이거는 고려시대 원간섭기입니다. 방공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건 이제 일본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방공령 실시했는데 특히 89년도, 90년에 대대적인 방공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트집 잡으면서 철회를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로 고종이 헤이그 특사 보냈고 그것 때문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충칭,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뭐 이런 내용들이 될 텐데요. 한국광복군은 지금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뭐 일본에 이제 선전포고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사조직,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은 한국광복군이잖아요. 다 이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바로 고르시면 되고요. 황토현 전투는 이건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되니까 틀렸고 자유시 참변, 이거는 이제 1920년대 특히 이제 청산리 전투 끝나고 나서 쭉 이동하다가 자유시로 들어갔죠. 대한 독립군단이 참변을 좀 겪었던 사건입니다. 정족산성, 이거는 병인 양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일본군의 대승을 거둔 것, 특히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군과 연합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국광복군,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요, 지금 의열단 역사 민족주의 사학 신채호가 나왔는데 신채호의 어떤 그 활동들을 지금 모아봤는데 문제는요, 이게 신채호예요. 지금 단제 신채호. 그래서 뭐 조선혁명 선언, 지금 조선혁명 선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신채호예요. 그러면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이 인물은 고려시대의 윤관이에요. 일본 완전 아니고 척화비를 건립한 인물은 누군가요? 흥선대원군이죠. 어린이날을 제정한 인물은 누군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소파 방종환. 대동여 지도를 제작한 인물은 고산자 김정호. 그죠? 그러니까 제거. 1, 2, 3, 5번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것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 상고사를 고르시면 돼요.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제가 수능 개념 20강에서는요. 조선 상고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지예요. 하지만 나머지 선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나머지 선지들은 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걸 제거하시면 답은 4번밖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조선상고사를
다른 강의에서는 좀 이제 심화된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수능에서는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들어가 버리면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예, 여러분 또 스트레스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은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어쨌거나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가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많은 양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문제를 풀면서는 말씀드리지만 개념 강의 조선사 연구초, 뭐 조선 상고사,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역사 이런 것들까지 집어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풀려요. 네,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16번입니다. 자, 의열단, 김원봉, 뭐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의열투쟁이네요. 김상웅의 종로 경찰서 폭탄. 그 다음이 네, 조선 총독부 김익상,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이런 인물들은 의열단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독립문 건립을 추진한 단체는 독립협회.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것은 뭐 물산 장려회가 되겠죠. 김원봉 나왔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의열투쟁, 의열, 김원봉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한 신민회 회원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조직은 보안회. 그죠? 정답은 해서 의열단, 김원봉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창씨 개명 황국신민서사. 이런 모습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오호, 일본식 성명으로 고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창씨 개명이네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편전, 아이고, 조선 세종 때입니다. 은병, 활구, 고려 시대입니다. 황국신민서사. 여기 있잖아요. 창씨 개명, 황국신민서사.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조선 형평사 창립을 준비하는 백정. 이거는 1920년대 형평운동 백정들이 주도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계 아문에서 지계를 발급받는 농민, 지계.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때 양전 사업을 통해서 양자문 만들고 지계 사업을 전개했던 것이죠. 대한제국식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일제강점기 193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3번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자, 50총선거입니다. 이 50총선거, 그래서 대통령, 국회에서 간선을 뽑고 있는 내용들. 예, 바로 재헌헌법을 만든 것이죠. 자, 갑니다. 자, 이 우표는 1948년에 실시된 선거를 기념하네요. 최초의 보통선거. 여기 지금, 네, 총선거 기념이 있네요. 1948년 50 총선이 있네요. 그러면 이 50 총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군국기무처에서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제 1차 가보기역이 되겠습니다. 재헌 국회의원. 재헌. 헌법 만들기 위한 재헌 국회의원. 그죠? 총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재헌헌법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집방소 설치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있었던 내용.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간회. 이건 좌우합작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겠죠. 앞에 있었던 60만 세 운동의 어떤 그런 영향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신간회, 민족유일당 운동이 성공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내용입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결과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0총선, 재헌국회, 재헌헌법 2번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4.13 호헌조치, 전두환 정부에서 호헌하겠다. 그러니까 호헌철폐 독재타도 하면서 6월 항쟁 때 박종철 고문치사 하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바로 60항쟁. 그래서 9차 기원 때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나오죠?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러면 이건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60항쟁이 됐죠. 6월 민주항쟁. 자,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니다. 신민회가 해산되는 결과, 이건 1911년에 있었던 백오인 사건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직선제, 6월 항쟁, 직선제.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운 거 다 나와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이제 을사늑약이 원인이 되겠죠.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여 전개된 것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건 바로 4.19 혁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세 문항이 나와요. 세 문항 중에서 두 문항은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화 운동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가 더 나온다면 경제 쪽에서 한 문제 나올 텐데 빈출로 본다면 민주화 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 문제 또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19남이 20번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바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 세 쪽에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20번 한번 볼까요? 지금 통일 문제 안 나왔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왔을까요? 나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최초 남북정상회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갑니다. 자, 지금 평양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이후 처음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김대중 정부란 얘기인데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 골라볼까요? 바로 나왔잖아요. 6.15 남북공동선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바로 나온 거죠. 정전협정 체결한 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한 거니까 바로 이승만 정부고요. 좌우 압작운동을 정의한 요거 일제강점기 또는 뭐 이제 광복 직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낸 것이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를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 6.15 남북공동선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9월 모평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는요. 6월과 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한 결과 역시 쉬운 수능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개념 강의 그 20강만이라도요. 한번 이틀이면 다 듣습니다. 네, 딱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몰아쳐서 한번 이틀 한번 쭉 보신 다음에 별 채우기 있잖아요. 너무 좋죠. 이 별 채우기 하시면서 그 감만 유지하시고 시험 보시면 1등급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9월 모평 해설을 하면서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